내 카톡 보고 혼자 또 빵 터져가지고. 뭐 바지. 그쪽이 좋아요 누르면은 검색이 돼요, 아이디가? 아니요, 좋아요는 검색 안 돼요. 싫어요도 검색이 안 돼요. 싫어요 누를게요. 그럼 교수님인 줄 알게요. 안녕하세요. 언터리TV 민수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멀리서 왔습니다. 전남 순천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예. 되게 멀죠. 예. 오늘 교수님과 저희가 전문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멀리서 저희가 모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도 크고요. 예, 네, 예.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떤 분야의 전문가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전기공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에 관련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액션러닝이라고 하는 교수법을 한 10여 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할 때 필요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고서를 쓰는 데만큼은 제가 이제 주로 사회활동 중에서 NGO 활동이나 NPO 활동을 주로 했거든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국가에서 좀 알고 있는 분야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타이틀을 한 10개 정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왕성하게 또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 에너지도 굉장히 좀 궁금했고요. 예, 밥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나타나요.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하신 내용 중에 전문가, 컨텐츠 이런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예. 전문가는 뭔지, 컨텐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전문가와 컨텐츠가 좀 말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정의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그 1인 지식 전문가라고 우리 정진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저도 이제 많은 걸 좀 배웠는데 그분은 이제 전문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2시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분야를 누구한테 2시간 정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짝 그 마음의 위안이 되면서 한 8시간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그래요? 그러면 뭐 전문가 축에 이렇게 살짝 좀 끼워도 되나요?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 할머니 정도 되죠. 교수님 한 3일 정도 가능하시잖아요. 글쎄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합니다만 어떤 얘기냐에 따라서 3일도 가능하고 4일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는요? 콘텐츠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콘텐츠는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콘텐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일단은 좀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미 전문가인 분들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전문가가 돼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문가가 누구나 되고 싶어하죠. 근데 누구나 되고 싶어하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문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에너지라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직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평생 직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60살에 은퇴를 하게 되면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남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신 후에 주로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 그 생존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3년, 5년 내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은퇴 후에도 내가 나름대로 다른 어떤 인생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하나의 덕목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스타트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스타트는 자기를 먼저 아는 데 출발합니다. 이거 보통 자기 탐색이라고 하죠.
보통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재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다 모릅니다. 내가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도 되게 필요하고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를 먼저 탐색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자기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자산이라고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특기나 특징은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기와 장점을 좀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특기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참 너 잘한다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콘텐츠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는 자산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적 자산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자산은 뭐냐면 지식으로서의 전문가죠. 지식 전문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원리가 왠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식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도 좀 희소성 있는 분야, 그런 분야가 지적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성 자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적 수준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사람을 다루는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좋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나눔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신뢰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고객 자산이라고 해서 내가 콘텐츠를 갖고 있을 때 보이던 콘텐츠를 누군가 살 수 있을 때 그 고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고객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차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큰 자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온토리 TV를 하면서도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하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전문가 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콘텐츠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리스트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보통 콘텐츠를 될 수 있는 것들은 세 가지 정도라고 얘기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갖고 있거나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메시지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보라든지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노하우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들은 상품화된 하나의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이용해서 누군가한테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메시지화 시킬 것인가, 상품화할 것인가, 아니면 노하우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본인이 한번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콘텐츠화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필요하는데 나한테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본인이 어떤 건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콘텐츠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질문법이라는 게 있고 유질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질문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너처럼 잘할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느냐? 네. 그거는 내가 콘텐츠로서 분명히 팔아먹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야, 당신과 같이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조금 더 개발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콘텐츠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유질문법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적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일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가, 또는 어떤 분야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거 할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가, 이런 것들은 콘텐츠화 시키면 분명히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이런 것들 중에 개발할 수 있는 것들, 콘텐츠가 있고, 또는 아까처럼 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관심을 찾아서 그거를 개발하고 또는 나름대로 아까처럼 상품화 시킨다든지 노하우화 시킨다든지 메시지화 시켜서 남한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지식, 또 해야 하는 지식, 또 버려야 하는 지식 이렇게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누군가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전문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정도 또는 5년 정도를 꾸준히 그 한 분야를 계속해야지만이 전문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꼭 시간에 비례해서 전문가냐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시대의 상황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아까 드듯이 어떤 거가 필요한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하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부터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콘텐츠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과 철저한 준비성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뭐냐면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이런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는 필요치 않고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장진을 생할 때 들은 얘기 중에 아마 다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꿈꾸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꿈꾸기를 멈추어서 나이가 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니까 계속 꿈을 꾸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치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정진일 대표님도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저보다 훨씬 고수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저도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서 전문적인 컨텐츠 또 저만의 컨텐츠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 개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해결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